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요, 이제 박사님의 한평생 친구예요. 자, 회로도 잘 보시면 여기 GPIO 14, GPIO 25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요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이 앞에 있는 GPIO 데이터 레그나 GPI 셋은 컨트롤 슈트를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컨트롤 슈트를 여기 있는 대부분 이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간단한 예를 그냥 이해는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잘 헤매시거든요. 28335는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 영역별로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2837XD는요 디바이스 유저 가이드 보시면 몇 개 별로 없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335는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335 때는요 이걸 다 쪼개서 만들었어요, 자료를요. 그래서 이게 파트마다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37 땡 버전은요 유저 가이드에 있지도 않고요. 여기 데이터 매뉴얼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 시트 매뉴얼이랑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이라는 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요 이 밑에 있는 요거 하나랑 같아요. 그래서 얘 때부터는 이제 이거 하나로 다 검색.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일이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요, 생각으로 이런 구조다 보니 이게 왜 이러니 이렇게 이게 2597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색이 되니까 이게 더 편해요. 검색이 안 되면 이게 더 편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실 GPIO는요 여기 GPIO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뭐 제너럴 퍼포즈 인풋 아웃풋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에 있거든요. 이거 진짜 처음에 이거 모르는 분들은 진짜 이거 못 찾아요. 이거를 진짜. 저도 찾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하는 거예요.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예를 들어 인터럽트 관련된 거나 GPIO 시스템 클럭 이건 다 여기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찾아요. 처음에 헤매거든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튼간에 시스템 컨트롤 여기에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 앞에 건 빼고 이쪽 앞쪽 거는 시언어 구조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레지스터 이름이에요, 실제. 여기서 GPA set 검색하시면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잘 여기 보시면 요거 어디 가서 찾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딱 누르시면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0을 쓰면 무시하고요. 1을 쓰면 데이터가 하이로 되는 거예요. 이 레지스터 이름 자체가 GPIO 14번 핀이에요. 그래서 PWM 1235이란 저 신호 있잖아요. 저게 뒤에 가면 이렇게 여기 켜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방금 왜 PWM이 안 나오지? 막 뭐라고 했던 게 얘가 켜져야지만 PWM이 나오거든요. 이 회로도 상으로는. 그래서 얘가 켜져야지만 아까 여기 페이지에서 이게 켜지고 이게 켜지면 나와서 얘가 켜지고 얘가 켜져야지만 이 신호가 로우가 되면서 신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긴급 동작 정지나 긴급 시에 쓰는 회로죠.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그쵸.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응?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GPA 클리어는 대충 아실 거예요. 아 얘는 제어하면 뭔가 클리어 된다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찾아보신다면 이렇게 맨 앞 페이지에 오셔서요. 클리어 치고 이게 여기 다음 누르다 보면 이렇게 요 레지스터 설명된 데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 찾기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C 언어 문법인데 치환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을 다 치기가 어려우니까 요 이름으로 바꿔서 하는 거죠. 바꾸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내가 보기엔 금방 이해하잖아요. 온 하는 거구나. 근데 실제 얘는 위에 있던 그 문장으로 치환이 되죠. 나중에 컴파일을 하면. 자 해서 여기 앞쪽은 아마 싱크웍스에서 그때 한번 대충 들어서 기억은 이제 나실 텐데 간단하게만 요거는 이제 시스템 클럭 몇 맥으로 동작할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시스템을 내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이 컨트롤 키랑 같이 누르면은 추적이 돼요, 함수가. 내가 이 시스템 핀 중에서 어떤 거 쓸 거다라고 내가 여기다 미리 예약을 걸어 놔야 돼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전에 PWM 123 관련된 거는 내가 GPA DIR이잖아요. 디렉션이란 레지스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출력으로 할 거냐, 입력으로 할 거냐. 디폴트는 입력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1이라고 해주면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지스터를 쓰는 상관관계를 공부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제들을 보시면서 하시다가 뭐 막히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아까 컨트롤 C2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또 훌륭한 기능이 여기에 코드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그젠플이 이렇게 핵심 이그젠플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본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 뭐가 한 방에 빡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다 결국엔 내가 이해하려면 하나하나 다 라인 바이 라인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싱크웍스 같은데 교육 받아도 내가 그거를 숙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내가 그 전후 관계를 다 이해하고 써야 되니까. 하고 이해하고 써도요. 사실 쓰고 나서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또 보고 하다 보고 또 보고 이러는 거에서 그게 반복 되다 보면은 제가 주장하는 이제 논점에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쉽지만 이제 내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우리 석사들 특히 학교에서 2년 배우고 나가면 이렇구나 정도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 특수한 한두 명 정도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들만 와서 이런 거 알려주면 막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예외적으로. 근데 그건 진짜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99%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보고만 하고 나가는 애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렇죠. 우선 뭐 그래서 걔네들도 보면은 뭔가 이제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익숙해지는 데까지 한 2년 걸리는 거야. 내가 그걸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쓰는 방법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수긍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다 이해 못해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이런 동작 하는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 2년 걸리는 거야.
그래서 박사님께서요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몰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계속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요 코드에서 이 첫 번째 함수는요 이렇게 이런 핀들을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PWM 관련된 것만 설명할 거라서 여기 지금 PWM enable 1, enable 2 있잖아요. 얘가 입출력 제어하는 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딴 거는 또 딴 거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박사님께서 설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쵸. 보통 연구실에 표준으로 쓰는 것들인데 제가 좀 수정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네이블 포트를 14번, 15번 안 쓰고 네. 0번, 1번 써도 상관없는 거죠? 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나요? 특정 기능들은요. 뒤에 특정 설명이- 포트에 달장돼 있어요. 그럼 이네이블 신호를 주는 거는 14번, 15번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딴 것도 다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는 이제 요 핀에 네, 할당된 기능이 있는 것만 되고요. 여기 아날로그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PWM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핀들의 느낌이 어떠냐면 주력 핀이 하나 있고 약간 서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력 핀은 주력으로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겠죠. 그렇게 설계된. 그래서 이거 계속 접하시다 보면 약간 이해가실 때가 와요. 아 이게 더 약간 부분 핀 간 이동은 되는데 완전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그래서 부분 수정이 있는 거지 막 이게 막 마음대로 완전 프리 얼로케이션까지는 안 돼요. 하고 이제 쭉 오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PWM GPIO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함수 하나하나씩 보면 여기 0번, 1번 이게 0번, 1번이 쭈루룩 12개가 다 PWM 신호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건 위치가 딴 데로 안 바뀌어요. 얘네 고정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뭐 풀업 해주고 PWM 기능으로 할당해 주는 함수들이에요. 얘네들은 얘는 TI에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네, 이렇게 네. 쓰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쓰는 거죠. 여기는 거의 손 안 대요. 이미 PWM 포트로 다 쓸 거로 확정돼 있어가지고. 11번까지는 다 저렇게. 네, 여기 뒤에 밑에 쭉 보시면 11번까지. 6번이니까 11번까지는 거의 딱 그냥 고정돼 있어요. 하고 나머지 뭐 싱크 핀 같은 거 저희는 전혀 안 쓰기 때문에 뭐 내가 쓰고 안 쓰고 하는 기능에 따라 다 이제 맞거나 쓰는 것만 딱 정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거는 안 쓰는 거고 트립은 쓰니까 트립이 바로 여기 네. TZ1N, TZ2N이 트립 신호인데 이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거 트립 쓸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할당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것만 박사님이 이것만 일로 바꾸신 거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제가 나머지 것도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성문 갖다 뭐 넣고 빼고 해서 쓰시면 되는데 얘는 하드웨어가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 뭐 이제 더 손댈 건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제 코드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컨피그랑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네. 그리고 요거 방금 했던 게 요거 지금 같이 보셔가지고 얘가 네. 방금 이 네, 함수거든요. 여기까지 됐고 지금 관계없는 건 건너뛸게요. 양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GPIO랑 EPWM, GPIO랑 이 트립 요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할 예제의 내용이에요. PWM을 제어하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트립 함수는 설정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PWM 인터럽트만 걸립니다. 그래서 PWM 인터럽트 하나 지금 등록해가지고 계속 인터럽트 발생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을 시키고 또 여기서 또 트립이 걸리고 뭐 이런. 그쵸. 이게 지금 이 앞쪽에서 뭐냐면 내가 이거 이네이블 제어 포트도 쓰고 PWM도 쓰고 여기 트립도 그러니까 요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선언을 한 거고요. 한 것이고 뒤는 이제 내가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거. 내가 그 PWM 인터럽트를 쓸 거고 CPU 타이머 인터럽트를 쓸 거고 이렇게 쓸 인터럽트 함수를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지금 바로 모르실 수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한번 코드를 계속 보시면서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게 네. 나요. 아니면은 제 설명도 부족하면 싱크웍스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 싱크웍스 그 남산에 지금 차장님이셨나 저번에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제 은사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를 그냥 일반 그 물건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 여튼간에 예전 한때 그분한테 싱크웍스에서 교육 받은 걸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다행히 그런 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거기도 사람 뽑기 어려울 거예요. 뽑으려면은 자기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어지간해서 성에 차겠어요. 거기 사장님도 카이스트 출신인가 내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학벌도 세시지. 거기 있는 두 분 거기서 벌써 십몇 년이 뭐야. 20년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남상일 차장님 안게요. 남상일 과장님인가 대리님이었나 그때부터였는데 10년 넘게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뭐 회사에서 나갈 이유도 없죠. 거기서 그냥 쭉 가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번에 교육 받을 때요 떨렸어요 괜히. 그래서 저 막 구글에다가 DSP 강의 연구실에서 한 거 막 올리고 있었거든요. 괜히 보고 욕하는 거 아닐까 막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막 욕 먹으면 실력도 나약한. 박사님이야 제가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잘하는 거지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더 잘해요. 그러니까 고수가 보면 중수의 솜씨는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아마 어떤 코드부터 다 나오는데 요게 그 요 EPWM 동기 맞추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PWM 여러 개 있으니까 고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명령어로 제어하면 이게 시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차이가 나잖아요. 한 번 동기가 안 맞거든요. 얘가 이거 전체 리셋 한번 걸어주는 놈이에요. 모두 동시에 시작 리셋 버튼이에요. 하고 이제 요 EPWM 이 함수는 이제 위에서는 내가 핀을 어떻게 쓸 거야 라고 정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파수를 몇을 쓸 거고 뭐 카운트 값은 어떻게 할 거고 신호는 뭐 어떻게 하이로 나갈 거냐 로우로 뭐 이런 실제로 PWM 제어하는 세팅하는 코드들이에요. 이 어려워요. 볼게 드럽게 많거든요. 쭉 이 뒤로 쭉 하면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게 다행히 반복적인 게 다행인 거예요. 숫자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이건 이그젠플이라서 제가 6개를 다 켜놓은 상태이지 사실 쓰실 때는 한 개나 두 개만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끄고 다 주성문 처리하고 뭐 1번, 2번만 쓴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팅이 안 되면 동작을 안 하거든요.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처음부터 내가 막 열혈 모드로 진입하시면 금방 지치시니까 우선은 있는 거 코드로 테스트 이게 하는 거 과정을 익히시면서 조금씩 바꿔보시는 거예요. 주파수도 좀 바꿔보고 두티도 좀 바꿔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겁니다. 박사님 지금
졸려서 나 바로 잘 것 같아. 이거 하고 빨리 실습하고 퇴청하시죠. 뭐 벌써 9시 40분이에요. 네. 아 이러저러 늦어서. 해서 이 코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게 여기 마침 요 짜투리 코드인데요. 얘가 제일 중요한데 얘가 아까 EPWM1 인터럽트를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인터럽트 쓴다고 내가 함수를 등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쓰기 위해서 나는 인터럽트 한 번 걸릴 때마다 한 번씩 실행될 거고, 카운트가 제로가 되면 인터럽트가 되는 거고, 인터럽트 이네이블 한 거고, 인터럽트 이제 뭐 활성화하고 뭐 이런 레지스터 제어하는 거야. 지금 인터럽트 동작을 위해서 이게 인터럽트 기능을 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여기 아까 전에 아이고 어디 갔어? EPWM 인터럽트는 예를 들어요. 여기에 얘가 Enhanced Pulse with Modulation이라는 요 챕터에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박사님께서 TBCTL을 찾고 싶어요. TBCTL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나와요. 요 앞에 거 말고 요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저게 레지스터 이름이랑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찾으시면 이렇게 레지스터 이름처럼 보이는 게 딱 나와요. 여기 그러면 각각의 비트별로 다 정의된 거를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모니터가 두 개면 한쪽에다는 코드, 한쪽에는 컨트롤 시트 띄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찾으시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이게 되게 인내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는 뭐 말씀대로 외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쵸. 코드를 짜고 내가 제어하는 거는 까지는 발주내기 어렵잖아요. 네. 그것만이라도 박사님이 손에 쥐고 있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오늘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이 하드웨어를 받으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오픈루프 테스트거든요. 오픈루프니까 제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 걸고 두티만 넣어주는 거예요. 하고 전압 올려가지고 나오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하드웨어는 검증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출력 전압이나 전류를 센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까 AD. 그 값을 읽어와서 이거를 내가 PI 그 제어 코드에 걸어서 이제 곧 설명해드릴 두티를 제어함으로써 전압이나 전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내가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하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센싱을 할 수 있고 8개 채널 PWM 12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쓰는 것만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뭐 다른 뭐 통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도 문제고 내가 에뮬레이터 꽂아서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드웨어 스택이랑 게이트 보드랑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차근차근 계속 하시면 네. 곧입니다. 머지 않아요. 아마 연말 전에 오픈루프 한번 돌아간다에 제가 손모가지를 걸으면 너무 과감하고요. 제가 커피 한 시간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nt ADC도요 마찬가지로 이 AD 하는 거 변환을 제어하는 레지스터를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걔는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컨트롤 시트에서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얘가 딱 읽어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F 누르시고 예를 들어 두 번째 거 ADC 컨트롤 3 딱 찾으시면 그 정보들 왠지
저 정보가 나와 있을 것만 같은 거 음. 저거 찾으시면 돼요. 하면은 얘가 지금 요거 얘가 이 컨트롤 레지스터 3에 대한 각각의 비트들 다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결국에는 얘네들 각각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름이 딱 돼 있어요. 봐요. ADC 밴드 갭, ADC 파워 다운, ADC 클럭 PS 하고 여기까지 여기 ADC 컨트롤 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랑 딱 매칭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레지스터 이름과 비트 이름이 1대1로 매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컨트롤 수트랑 코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중간중간 막히는 거는 저나 제가 거의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99.99 뭔가 0.01% 부족해. 그때 남창일 과장님 찾는 거죠. 저도 가끔 하다 안 되면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저도 여기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다 몰라요. 정확하게 ADC, PWM, 인터럽트, CPU 타이머 정말 제가 쓰는 것만 그것만 전문적으로 아는 거죠. 통신은 잘 안 쓰거든요. DSP는 거의 얘로 이 제어기 하나로 몰빵하니까는 다른 거 사실은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거를 몰빵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HMI 같은 거 내가 뭔가 외부 조작 스위치랑 연동하고 싶어. 그럼 엄청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 귀찮아져요. 그런 것 때문에 그 ST의 암 같은 것도 쓰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얘네들보다 수치 현상 능력은 훨씬 낮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게요. 얘랑 상대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거야. 근데 그거 빼곤 다 좋아요. 예를 들어 랜 통신한다든가 랜 통신도 많죠. 캔 통신도 많죠. 심지어 SCI 통신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통신 채널 자체가 엄청 많아요. 걔네들은. 통신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실시간 연산의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를 막 관리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암은 특화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거 스마트폰 때문에 영향이 있긴 한데 이 모니터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좀 좋은 애들은. 그래서 암으로 된 건 우리 TI 거는 저번에 보시면 보드백 거 없잖아요. 달러. 네. 뭐 액정 같은 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암은 물론 걔네들도 민짜긴 한데 좋은 놈들은 위에 어지간하면 다 액정 달려 있고요. 어지간하면 이더넷 포트 있고 그래요. 기본적인 그런 휴먼 인터페이스에 좀 더 강점이 있어요. 확실히 걔네들이. 근데 이게 또 이제 약간 미쳐서 걔네들 그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걔네들 그거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는 리얼타임 컨트롤용 버전이 나온 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도 뒤에 F가 붙은 모델이 있어요. F가 플로팅 연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뒤처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TI 홈페이지에 예전에 올렸거든요. 이제 막 안 되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막. 진짜요. 제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 후에 CCS가 무료화가 됐어요. 바로. 우연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빨리 법제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전기차에 넣어야 된다고 지금 시대가 이럴 때가 아니라고 막 제가 올렸거든요. 하소연에. 내가 미쳤지. 누가 내 말 들어준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TI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암 기세 쪽수에 못해요. 쪽수. 암은 NXP, 인피니언, ST, TI도 암 쓰죠. 암 쓰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버가 안 돼요. TI 혼자서 뭐 힘이 쓰면 뭐 할 거예요. 여기 단체로 달려드는데. 여튼 뭐 그런 거고요. 요거 나머지 거 설명 안 할게요. 요거는 그것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CPU 타이머는 사실 지금 설명하면 너무 쓸 게 아니라서 설명은 좀 드리긴 뭐한데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와가지고요. 여기서 이게 IER이 인터럽트 이네이블 레지스터인데